분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맞닥뜨리는 7차 수능 영어는 진짜 거짓말 않고 단어면 단어대로 따로 들어야 돼. 설령 내 단어 수업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단어 교재 하나가 기본 교재가 있어야 돼. 난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교재는 복합구천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 나 혼자는. 근데 필요하다면 능률 보캐블러리 봐도 좋다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자, 좀 심한 얘기지만 작년부터 말이 강해지고 있는 거야. 보캐블러리 22,000도 사서 풀어도 좋아. 이게 요즘에 수능 0단어야. 수능 0단어의 시험 범위가 영어 2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 보캐블러리 22,000은 자, 오늘 이 타임이 논리독해야. 논리독해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교재인데 몇 년 동안 내가 만들고 싶어 하던 교재를 이번에 시도하면서 보캐블러리 22,000을 처음으로 거기서 이용해서 앞부분에 배치시켰어요. 보캐블러리 22,000이 반드시 대학생 교재가 아니야, 이제는. 7차 수능 영어로는 딱 맞아요. 오히려 능률 거보다는 그게 훨씬 나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분석해봤지만 역시 능률 거보다는 그 책이 훨씬 더 다 잘 만든 책이야. 다만 예문이 50년대, 30년대 소재가 나와서 좀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해. 세대차를 스스로 느껴야 되니까. 그 단점 빼놓고는 책으로서는 왜 그게 미국에서 30년 넘게 팔리는지 그 이유가 증명이 되는 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책이 30년 넘게 팔리면 그건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야. 해방돼서 60년대부터 그 68년에 첫 출간이면 지금 몇 년이냐? 68년에 첫 출간된 책이면 꽤 됐지? 그런데도 의미 있는 책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거를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여러 선생들이 도전했지만 내가 보기엔 다 실패했어. 내가 해야 되는데 좀만 기다려. 대한민국 그 통일되고 난 다음에 내가. 자, 그다음 단어 따로 해야 돼. 문법 따로 정리해야 돼. 될 수 있으면 부탁이야. 문법은 방학 때 꼭 끝내. 문법은 재학생들은 절대 3월달 넘기지 마. 졸업생들은 상관없어. 왜 3월달 넘기지 말라고 하냐면 문법은 그게 아무리 싸구려 책이든 뭐든 아니면 심지어 이보영의 영문법 관련 책도 좋아. 그거라도 들으란 말이야. 이보영. 알았지? 어디 잘 찾아보면 당나귀 들어가잖아. 그럼 이보영 쳐봐. 그럼 mp3 파일이 돌아다녀. 책은 헌책방에서 그냥 싸구려로 사. 그거 실패한 책이어가지고 헌책방에 그 뭐지? 재고로 떨이로 있어. 재고로 떨이로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라도 어쨌든 문법에 대한 설명에 관한 자주 표현들을 겨울방학 때 끝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재학생들은 3월 딱딱 들어가면 첫 모의고사 때문에 3월 첫 주에 자기 공부를 하지만 3월 마지막 두 주는 모의고사 문제 풀이 연습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 4월 일단 첫 주는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울어. 울다 4월 둘째 주에 공부하려고 좀 깨끗 거려. 그런데 4월 셋째 주에 학교에서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자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공부가 중간에 계속 끊어져. 문법은 도중에 끊어지면 안 돼. 아무리 짧은 책이라도 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뭐 해야 돼? 갔다 다시 와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남어. 요즘엔 수능은 듣기 따로, 문법 따로, 단어 따로, 독해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연습을 해야 돼. 문제풀이도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풀어야 되는데 알아도 상반기 EBS 교재는 지금 풀지 마. 제발 부탁이야. 하나님의 부탁하는 거야 내가. 상반기 EBS 교재는 난이도가 높아. 그거는 지금 사놓고 나서 5월달 이후 아니면 6월 교육과정 평가 모의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풀어도 좋아. 졸업생 이상은 상관없어. 하지만 지금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3월, 자, EBS 상반기 교재는 별로 출제하지도 않지만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 어떤 판단력에 흐림을 생겨? EBS 교재의 장점은 소재가 참신하다는 거야. 단점은 뭐야? 단어를 수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EBS 교재 최고의 장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가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EBS 교재를 보면 쓸데없는 단어를 외워가지고 죽어도 안 나오는 단어에 목숨 걸고 반드시 나오는 단어는 포기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놓고만 있어. 왜? 어차피 6월달 되면 절판이야. 더 이상 못 구해. 근데 6월 넘어서 필요하거든. 그런 요령. 자, 1번부터 우리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부탁이야. 이 437에서 단어나 문법이나 해석 요령을 될 수 있으면 내가 총 정리하겠지만 그래도 각 분야에서 자기가 더 심화를 시켜줘. 자, 내가 일반적으로 해석의 원리나 또는 문법 문제가 막혔을 때 문법은 좀 더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해. 일단 내 해석의 원리 첫 단추는 이거야. 영어는 주어는 길고 동사가 짧아. 그러면 자, 주어를 먼저 찾는 게 해석의 열쇠야, 동사를 찾는 게 해석의 열쇠야. 나는 동사를 파악해가지고 문법 문제나 막힌 문장, 어려운 문장의 해석의 실마리를 열자고 해. 동사 찾기야. 두 번째, 끊어읽기. 복잡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영어 더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두 개 딱 표시했지. 누구누구 앞에, 투부정사는 대절 앞에 필요하다고 자기가 느낄 때가 있어. 끊어주고 나면 앞부분과 뒷부분의 논리적 의미관계가 눈에 들어와.
그다음 세 번째. 영어는 자 기본적으로 7,000원 넘어가며 3줄, 4줄짜리 문장이 많이 나와. 그러나 한국 영어에서 3줄 넘는 문장이 나오면 거의 100이면 100. 그 안에 누가 숨어 들어가 있다? 관계사절이야. 숨어있는 관계사절을 찾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네 번째. 자, 일반적으로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자 여기 봐. 이건 문법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되는 요령이야. 영어에서 어떤 문장과 문장이 만나. 그러면 한가운데나 앞부분에 문장과 문장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새 놈이 들어가야 돼. 도구 버려. 도구 버려. 내가 하란 대로 처음에 공부 습관이 바뀌어야 성적도 바뀌어. 자, 문장과 문장 사이가 연결될 때 중간이나 앞부분에 들어가는 새 놈이 있어. 따라해봐. 접속사. 두 번째 관계사. 세 번째 의문사야. 따라해봐.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야. 지금 적지 마. 지금 적으면 에렉투스가 되는 거야. 넌 도구를 사랑하지 마.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야. 다섯 번째. 내가 적으라고 할 때 적어. 이렇게 앞뒤에 ing가 붙은 문장이 나와. 보통 동사 뒤에 우리가 흔히 동사라고 부르는 놈에 ing가 붙으면 현재 분사야. 이런 구문을 우린 보통 뭐라고 해? 분사 구문인데 자 when을 제일 먼저 배웠어. when이 뭐야? 뭐뭐 할 때지. when 다음에 뭐 배운 것 같아? because 이유 배우게 돼 있어요. 중학교 교과 과정이야. because 배우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뭐 배워? 조건, if 배워. 중2나 중3 때쯤 하나 배우는 게 있어. 뭐야? 양보.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배워? do나 all do를 배워요. 이게 나오는 빈도의 순이야. 분사 구문은 앞에 나왔을 때 따라해. 시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이유, 조건, 양보. 나오는 빈도의 순이야. 더 노골적으로 가면 양보. 12년 수능 역사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조건, 한 번인가 나왔나? 그럴 거야. 자, 뭐라고 했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뒤에 나오는 놈은 뭐뭐 하면서 ing니까. 그리고 나서 동사, 동사니까 동사, 동사 출신이니까 동작, 연속 동작이야. 도구 버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정리하자. 그 다음에 필기해. 어떤 문장이나 문법 문제가 헷갈리고 답을 모르겠다. 뭐부터 찾는다? 동사 찾아. 끊어읽고 의미관계 판단할 때 투부정사 대답에 사선을 그으면 자 투부정사 설령 5개가 나와도 어느 하나에다 자기가 넣는 손이 가. 그 투부정사가 뭔지는 지금 얘기해봤자 의미 없는 거야. 투부정사 대절 앞에 끊어주고 보통 문장이 두세 줄 넘어가면 그 속에 누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관계사절.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놈 세 놈? 접속사. 따라해봐. 그냥 소리 같이 따라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고. 분사구문 앞에 나왔을 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다시 한번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 적어. 우리 수업 시작하면서 제발 빨리 내신형 수업에서 벗어나라고 했어요. 내신형 수업은 적을 때 바로 받아 적어도 돼. 수능은 아니야. 기억력에 의존해서 적는 연습을 해. 그러면 집중력과 판단력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요 5가지 요령은 그게 복화구천을 하든 전략과 전술을 하든 세미 모의고사를 하든 항상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 그러다 보면 자기가 보는 안목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내가 변했으면 성적도 변하게 돼 있어요. 기억력에 의존해서가 적는 게 아니라 순간의 집중력으로 실제로 영어는 수학하고 달리기 계속 진도가 뻗어나가는 게 아니야. 수학은 지금도 그러나? 방정식 배우고 부등식 배우고 함수 나오고 지수로 나오고 뭐 그러나?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지. 영어는 자 내가 수능에서 필요한 모든 영어의 지식은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뭐랑 똑같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에서 다 배웠어? 유치원 때 배웠다랑 똑같아요. 그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 적는 거야. 문장과 문장 사이가 연결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접속사. 아직 복잡한 얘기 하지 말자. 접속사가 뭔지 따지지 마 지금. 두 번째 관계사. 세 번째가 뭐야? 의문사. 그 다음에 분사구문.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게 왜 외워지는 줄 알아? 중학교 3년부터 계속 공부한 게 이거거든.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사례부사절이야.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거 동시동작, 연속동작. 자 그러면서 1번 동사 찾아봐. 문장이 길고 복잡했을 때, 자, 알아도, 주어는 길고 동사가 짧다라고 했어. 그러면, 자, 동사가 누구야? 1번 문장에
had to지. 주어가 길어졌지. 근데 겁내지 마. 주어가 길어져도, 자, 나봐. 어쨌든 영어가 주어가 아무 길고 동사가 짧다 하더라도 주어에는 누가 붙어야 돼? 앞으로 내가 이제 이 말을 많이 해. 주어는 솔직히 동사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 겁내지 마. 일단 주어는 뭐가 붙어야 돼? 우리말 조사 은는 이가가 붙어야 돼. 그러면 모든 아이들은 all children이 실제로 주어지. from부터 시작해서 그리스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아. from부터 시작해서 그리스까지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아. 그리스의 우리 작은 마을 출신의 모든 아이들은 그럼 주어는 누구야? children이야. 은는 이가가 이가 붙는 거지. 다만 그 아이들을 꾸며주는 말이 길어진 것 뿐이지. 자, 그리스 작은 마을 출신의 모든 아이들은 had to, 뭐뭐 해야만 한다지. attend school. 자, attend에다 별표 쳐. 자, 될 수 있으면 여기서 기본적인 단어를 총정리하려고 노력을 해요. attend가 있어. 무슨 뜻이야? 대답할 수 없어. 너희들이 어떤 공부 방법을 여태까지 썼나 봐. 앞으로 시험장에서 보는 단어는 요 세 놈이 나와요. 세 놈이 나와. 이 세 개를 다 알지 못하면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아. attend가 뭐야? attend 다음에 곡장 장소의 표현이 나오면 참석하다 출석하다야. attend 뭐가 기억나? 뒤에 to 붙는 놈 하나가 있어. 우리 pay 돈 지불하다가 아니야? pay attention to. 기억나? attention! 이게 뭐야? 그래, 차렷이지. 근데 보통은 우리는 이런 영어는 안 배워. 왜? 대한민국 수능 시험에 군대 관련, 군사 관련 소재 나와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attention please 이거는 들려. 주목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이거는 듣기 위해서 맨날 나와. attend attention to. 뒤에 누가 붙었어? to가 붙었을 때는 주목하다 집중하다야. attend on은 얘랑 대동소이하게 나와. 자, 봐봐. 우리가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내 옆에 오는 접촉이야. 붙어서 기다리는 놈이 있어.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어떤 새끼가 옆에서 붙어 있어. 왜 그래? 시중 들고 메뉴판 받고 팁이라도 좀 어떻게 건져볼까 하는 애들 있지. 웨이터라고 하지. 어텐던 뭐야? 어텐드는 참석 출석하다. 잠깐만. 내가 지금 가리키는 거는 요 단어를 외울 때 참석 출석하다는 필요 없다는 거야. 요 놈을 다 알아야 시험장에서 방어력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어려운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 비행 승무원을 요즘에는 스튜어디스라고 안 하지. 플라이트 뭐라고 해? 어텐던트야. 그러면 이것은 이제 명사꼴이야. 공부하는 요령이야. 자, 아까 나눠준 단어 프린트 혼자서 풀어보라고 얘기했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플라이트 어텐던트. 자, 어텐던트가 뭐야? 어텐던트란 명사꼴에는 참석자도 있고 시중 드는 사람이니까 뭐도 있어? 종업원도 있지. 앞으로 비행기 타면 대한항공 타면 어떻게 돼? 어이 종업원 일로 와봐. 불러야 되는데 불렀다가는 안 와. 안 와. 자, 어텐던트. 참석 출석하다. 뭐라고 했어? 주목하다 집중하다. 투투 계열이지. 왜 이런 어텐던트? 시중 들다. 어텐던트. 참석자 뭐가 되는 거야? 또 하나는 종업원이란 뜻도 되는 거지. 종업원이란 뜻 챙겨놔. 이렇게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예전에 어떤 하나의 뜻을 외우는 내신형 공부 방법은 지금 도움 안 된다는 거야. 어떤 놈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는 어텐드 다음에 스쿨이란 장소가 나왔으니까 참석하다 출석하다지. 원래 오른쪽이 필기여백이야. 이게 너희 선배들이 다 필기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빠진 설명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지. 자, 봐봐. 그러면 자, 1번 마무리 짓고 끝내버려. 자, 은는 이가에 해당되는 말이 주어라며. 자, 그리스의 작은 마을 출신의 우리 모든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만 했는데 어디에 있는 학교야? 이는 어디에서 장소지. 그러면 스쿨도 꾸며주는 말이 인이 따라 붙은 거지. In the neighboring village. 이웃 마을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만 했는데 그 마을은 어디에 있었어? 1 hour's walk away. 걸어서 1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지. 정보 파악 끝났지. 자,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수능 영어 번역하라는 거 있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자, 이 문장 딱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돼? 우리 마을은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학교가 마을에 있어 없어? 없어서 멀리 떨어진 이웃 마을에 학교 다녔다는 얘기지. 그것만 알면 끝이지. 이걸 반드시 우리말 해석처럼 자소서나 번역서에 나오는 번역처럼 자연스럽게 만들 필요 있어 없어? 너희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해석과 독해는 달라. 우리는 문제를 읽고 진짜 제대로 된 독해는 뭐야?
내 눈이 첫 문장 첫 줄을 읽었을 때 이거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쓰는 게 아니야. 첫 문장 첫 줄을 읽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고 분석하고 판단돼야 돼. 그게 진짜 리딩이야. 우리 그런 경우 많지. 글이 좀 길어. 한 이 정도 읽고 나면 앞에 읽었던 거 다 까먹어. 그럼 그건 독해한 게 아니야. 뭐야? 단어 뜻 맞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독해 연습을 하는 거야. 자, 그럼 2번 동사 찾아. 겁내지 말고 긴 주어 짧은 동사에서 동사를 찾아. 동사 누구? was. 자, 봐봐. 어몽이 보이는데, 자, 일단 요거 유명한 문장이야. 1.0 버전부터 살아남았다면 그 이유가 있겠지. 자, 너희들 잘 찾았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건져내야 돼. 문장은 한 문장이지만. 좀 전에 동사가 누구라고 했어? 얘라고 했어. 실제로 긴 주어 짧은 동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동사가 비동사야. 비동사 도구 버려. 1, 2, 3. 비동사는 세 가지 뜻 오른쪽에 적혀져 있으니까 적을 필요 없어. 자, 비동사는 세 가지 뜻이 있어. 따라해봐. 있다, 이다, 되다. 따라해봐. 있다, 이다, 되다. 자, 좀 더 판단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뭐가 따라 나와야 돼? 이게 뭐야? 여기에 있어야지. 있다라는 뜻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야? 장소의 표현이 따라 나와야 돼. 이다가 되면 탐은 학생이다. 정지용은 사마귀이다. 뒤에 누가 따라 나와?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란 놈이 따라 나와야 돼. 되다는 현재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will be 또는 누구? to be일 때야. 적혀있으니까 또 적지 마. 따라해봐. 있다, 이다, 되다인데 여기서는 있다야, 이다야, 되다야. 그럴 때 여기 봐. 어몽. 이 어몽이 누구야? 자몽의 친구야? 과일 가게 가서 어몽 하나, 자몽 2개 주세요. 해봐. 해봐. 어몽이 뭐야? 내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동사 앞에 있는 게 대부분은 주어야. 하지만 주어가 되려면 최소한 뭐가 붙어야 돼?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당장. 일단 뭐가 필요해? 은는이가 붙어야지. 근데 어몽은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우리 흔히 단어 앞에 오는 on이나 by나 in 같은 걸 뭐라고 해? 전치사라고 하지.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전치사가 들어간 거야.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전치사 구가 들어간 거야. 단어가 2개 이상이니까. 도우즈. 중학교 때 배웠던 도우즈는 대세 복수지만 고등학교 이상령에서 도우즈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뭐가 스치고 지나가야 돼. 순진한 표정을 짓는데 아주 가증스럽다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모든 대한민국의 중학교 자소서는 이 예문이 적혀 있어요. heaven. 내가 여기까지만 적어도 되지? 더 적는 건 너희들을 목욕시키는 거야. 욕되게 하는 거지. 응? 자, 이게 뭐야? 하늘은 돋는데 이때 도우즈가 그것들이야 사람들이야.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도우즈는 사람들이고, 자 봐봐. 그러면 프레젠트가 참석하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에 장소지. 장소 나온 비동사 뭐라고 얘기했어? 있다라고 했어. 비동사 세 가지 뭐라고 했어? 따라해봐. 있다, 이다, 되다. 있다일 때는 장소, 이다일 땐 뒤에 보호가 따라 나오고, 되다일 땐 to be, will be라고 했어.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있었던 거야? 얘가 은는 이가가 붙지. 얘가 주어지. 어린 꼬마가 있었는데 이놈 누구야? 이놈 누구야? 자, 네임드니까 이름은, 자, 내 이름 내가 불러? 야, 내가 복도 지나가면서 지웅아, 지웅아, 지웅아 이렇게 불렀어. 그럼 나 아는 모든 사람들 나보고 어떤 생각을 해? 미친 새끼. 부르지? 아니야. 나 국어 정중히 부른 거야. 이름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부를 때 쓰는 게 아니야. 남이 나를 부르는 거지. 부르느냐? 그래서 불리워지는 거야. 탐이라고 불리워진 어린 꼬마, 얘가 얘를 꾸며주지. 요건 좀 이따 설명할게. 자, 마무리 짓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탐이라고 불리워진 어린 꼬마가 비동사 있다지. 자, 여기서 정리. 일반적으로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한데 동사 앞에 대부분 주어가 나오지만 주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영어에서는 30% 이상이야. 이건 내가 조사한 거 아니야. 일본 새끼들이 조사했더라고. 어젯밤에 뭐 교재 만드라고 이 책 저 책 뒤지고 있는데 그 새끼가 또 어떤 새끼 일본은 몰라. 그 새끼도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안 보여주는데 실제로 자기가 검토해본 영어 문장에서 일본 입시 문제겠지? 조사를 해보니까 적어도 동사 앞에 주어가 없는 경우가 몇 %나 된다는 거야. 30%가량 돼. 그럼 그 앞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뭐야? 이런 거야.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따라해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자, 여기선 지금 장소지만 이거 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앞으로 나올 걸 예측해야지. 뭐라고 했어? 자, 밑에다 적어. 어묵 밑에다 뭐라고?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이걸 구태여 따진다면 전치사 구야. 그런 놈들이 주어의 위치에 나와서 헷갈리게끔 만들지만 우리는 죽어도 안 헷갈려. 왜? 주어는 뭐가 붙으니까? 은는 이가가 붙어야 되니까. 오케이? SK? 응, 자, 봐봐. 오케이, SK, 동케이. 자, 봐봐. Among those present.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비동사가 제일 많이 나와, 앞으로도. A little boy, 어린 꼬마가 있었는데, named Tom. 탐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지. 자, 그 다음. 3번. 동사 찾아봐.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하나 정리하자. 자, 의문문. 의문문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어순이야, 동사 주어야. 퀘스천 마크가 붙어있으면 일단 동사 주어지. 하나 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맨 앞으로 나가지. 일단 동사 누구야? is지. 우리가 알고 있는 what. 무엇 아니면 뭐만은 것이거든? 근데 그거 갖고 돼 안 돼. 왜 안 될까? what에 살포시 동그라미 치고 like에다 살포시 동그라미 쳐. 나봐. 우리가 의문사를 배운 거는 정확하게 중학교 1학년 때고 의문사를 배울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영어에 대해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있었어. 어느 순간 희망이 사라졌지만 자, 근데 고등학교 이상 영어로 나오면 나중에 자 봐봐라. 작년에 상반기 문법 문제, 작년에 이제 고3들 모의고사 문제야. 문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놈 중에 이런 놈들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야. 응? 와사고 대대로 고르는 문제야. 어차피 의문사를 갖고 시험 문제 낸다는 거지. 근데 자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의문사 필요한 놈은 일단 요 세 놈을 먼저 잡아야 돼. what과 like가 만날 때. 그 다음에 잠깐만 도구 버려. what과 for이 만날 때. 그 다음에 how come이 만날 때. 물론 이제 1등급 문법 포기기 같은 책에서는 뭐 요거까지 적어줬지만 이걸 말하는 건 너희들을 욕되게 만드는 거니까 what about은 뭐뭐 하는 게 어때니까 요건 일단 빼. 응? 요건 빼. 자 one like. like는 뭐뭐처럼 뭐뭐 같으냐. 그게 도대체 무엇과 같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처럼 생겼어요? 라고 얘기했어. 이걸 보면 알아. for은 뭐뭇을 위해서라는 뜻이 있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좀 더 티를 낼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왔냔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말 많이 들어? 동숭동에 가면 들어. 연극이야. 영국 놈 중에 작가 중에 제일 유명한 놈이 있어. 그 새끼가 누구야? 영국 놈 중에 한때 영국 놈들이 미쳐가지고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고 했어. 나 같으면 바꿔. 응? 나 같으면 세종대왕 드리고라도 인도를 준다면 그걸 식민지 조국으로 삼들 거야. 식민지로 만들 거야. 응? 그 누구야? 셰익스피어지. 셰익스피어가 시인이니 소설가니 영화배우니 아니면 감독이니 테니스 선수니 희곡 작가지? 뭐 걔가 시도 썼대. 근데 희곡 작가, 희곡은 연극이지. 이런 말투가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영어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모습처럼 가장 흡사하게 만드는 시대적인 작가가 누구였다? 셰익스피어였어요. 이게 영국의 대사야.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여기 와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면 미친놈. 한 단어 줄이면 뭐야? 뭘 물어본 거야? 왜 왔냐 물어본 거지. 컴은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오다 말고 생겨나다 발생하다가 있어. 사람인 경우는 오다지만 사건이 오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생겨나다 발생하다지. 이건 원래 뭐의 줄임말이냐면 이것도 아는 애들도 별로 없어요. 아는 선생들도 별로 없지 뭐. 여기서 줄여진 거야. how가 어떻게지? 컴이 생겨나다지. 어떻게 해서 도대체 그런 일이 생겨나냔 말이에요. 이것도 일상대화가 아니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겨났냐고 물어봤으니까 뭘 물어본 거야? 이것도 한 단어 줄이면 뭐야? why지. 도대체 그것이 무엇같이 생겼냔 말이에요. 무엇같이 생겼냐고? 이게 뭐야? how지. 자, 정리한다. 자, 됐어. 난 이렇게 살았어. 응? 그리고 애들 대학 잘 갔어. 빵꾸를 내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그거야. what like. 무엇과 같으냐 뭐라고 얘기했어? how, what for.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왔냔 말이에요. why, 왜 왔냔 말이에요. what, how come.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겨났죠? 왜 그런 일이 생겨나냔 말이에요. 똑같이. 자, why, how. 자, 밑에 각주 봐. 예습하지 않은 티내지 마. 밑에 각주에다 살표시 벌표 쳐. 지운 이유가 있지? 별표 치면 되지? 그걸 또 적는 건 너희들 자신을 욕되게 만드는 거지. 응? 자,
별표 쳐놓고 나서 자 조심해. 자 요거는 응용 문제로 수능에서도 지금 문법 문제로 낼 수 있는 계열인데 자 그러면 들어가 봐. What is your new school like에서 one like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했어? how지. 네가 새로 들어간 학교가 어떻게 생겼느냐야 어떠냐야. 네가 새로 간 학교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지. 별거 아니지? 이때도 동사는 비동사였어. 그 다음 4번 although에다 내모치고 although. 자 일단 딴 거 필요 없어. 아까 나봐. 따라해보자. 분사구문 뭐라고 했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가장 드물게 나오는 게 though나 although, 뭐뭐에도 불과하지. 불구하고라고 얘기를 하는 양보의 표현을 쓰는데 자 여기서 한 단만 더 가자. 그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녀를 여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용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관념이야? 비유야? 대조법이지. 여자라는 것과 용감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정당하는 거지. although에다 내모치고 대비 대조를 통한 주절 강조. 이건 뒷부분에서 복습이 있을 거야. 양보의 표현이란 말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look like가 보이는데 칠판 봐봐. 내가 지금 칠판에 적어주는 단어 중요해. 자 칠판 봐봐. 작년 9월 교육과정에서 아주 무서운 놈이 하나 나왔는데 내가 지금 칠판에 적고 있는 단어들 지금 필기한 거 보면 안 된다.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는 거 갖고 한꺼번에 덤비는 거야. 내가 어떤 거 책 보지 말라고 하지. 그 이유가 있어.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판단력과 분석력이 있어야 돼. 자 무슨 동사? 자, 지각이야, 감각이야. 이건 지각 동사가 아니야. 지각 동사는 잘 봐봐. see, hear, listen to. 기억나지? 그 다음에 look이 아니라 뭐야? look at이야. 응? 한 번은 수능에서, 아니 교육과정 평가 모의고사에는 notice도 나온 적 있어. 눈치채다야. 얘네들은 지각 동사야. 얘네들은 우리의 5가지 감각, 식스센스 말고 자 뭐가 있어? 시각, 청각, 촉감, 미각, 후각이 있지. 요거는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대한민국 직들은 원래 감각동사란 말 안 써.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맞는지 틀린지 나도 몰라. 그냥 해본 거야. 그랬더니 남들이 다 따라오더라. 그래서 그냥 내 선배 중에 교수하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에서 교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배가 내 강의를 봤대. 야, 너 사기 많이 치더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원래 나 그랬지. 학부 때도 내가 사기로 유명했어요. 수많은 대중들을 꼬셔가지고 싸움터 내밀었고 미문화원 공격하고 막 그 짓도 많이 했거든. 근데 자 봐봐. 나는 솔직히 문법의 이론이 설명이 안 되는 건 내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당장 이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자, 나는 얘를 감각동사라고 따로 분류한 거야. 우리나라 책에서는 이렇게 분류 안 하는 책들도 많아. 근데 이건 5가지 감각이지. 자, 봐봐. 사운드가 대표적인 거야. 자, 사운드 우리 맨날 보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있어. 이걸 지각동사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 소리 큰 소리네요. 저는 그거를 큰 소리로 들었어요. 너희들 웃지? 이때 뭐야? 그거 참 좋은 것 같다지. 자, 지각 동사는 판단력이야. 그녀는 부자처럼 보인다면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찬성이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아이디어가 뭐 할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지. 이게 지각과 감각의 차이야. 자, 그럼 여기 들어가 봐. 자, 요걸 우리는 5가지 감각의 기초에서 오감 동사, 감각 동사라고 하는데 같이 봐. 비록 look like에서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지. look at이 아니야. like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뭐뭐처럼이라고 했지. 오늘 아침만 해도 비가 올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됐어. 그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비 대조를 통해서 주절을 강조한다고 했지. 오늘 아침엔 비가 올 것 같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다음 비가 왔어 안 왔어? 잠깐 나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 자,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수능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은 번역 능력이야. 첫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다음 3번째, 4번째, 5번째 줄 어떤 내용이 알고 나올 내용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예측 판단 능력이야. 예측 판단 능력이에요. 우린 그 뒤에 뭐가 눈에 팍 들어올까? 자, 전체 다 읽을 것 같아. 시험장에서 뭐만 눈에 들어올 것 같아?
나는 4번을 내가 시험장에서 독해한다면 첫 줄은 레인을 읽었을 거고 그 다음 줄에서는 뭐만 읽었을 거야. fine. 나머지는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게 독해야. 우리나라 교재에서는 옛날에 미국 정통 교재를 보면 자 전화번호부라고 하지. 전화번호부를 줘요. 그리고 나서 전화번호부에서 뭘 빨리 찾으라고 해. 몇 초 안에 어떤 정보를 찾으라고 해. 그럴 때 우리 전화번호부 겨 이거 다 보냐? 의도적으로 어떤 정보만 필요하지. 내가 그래 목적을 묻는 문제를 풀었어. 처음부터 다 읽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야? 빨리 답을 고르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야? 빨리 답을 고르는 사람이 뛰어난 능력이야. 예측과 판단이라는 우리 독해의 본래의 목적을 충실해달라는 거야. 자, 이거 4번 빠르게 그냥 마무리 짓자. 오늘 아침에 비가 올 것 같이 보였지만 대조라고 얘기했지. 실제로 뭐 턴아웃이 뭔지 알아서 뭐 할래? 판명되다 입증되다 find it. 나 같은 경우는 뭐만 보이는 거야. find만 눈에 들어오고 독해 끝이라는 거지. 이게 예측 독해야. 그 다음 자 5번 Here's a dream. 그의 꿈이 came true인데 이때 컴에다가 별표 쳐. 컴에다 별표 치고 역시 판단력이야. 자 여기 봐봐. 자 똑같은 판단력이야.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뭐인 것 같다는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을 나타내는 감각 동사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여기에도 어떤 단어를 적어.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뜻 말고 다른 뜻으로 해석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거야. 자 쉽게 가자 그래도. 이걸 보통 중학교 때 삼총사라고 불러. 뭐의 삼총사라고 불러? 자, 지금 여기에 써준 모든 단어는 무슨 뜻이야? 뭐뭐하다야. 그리고 요거의 반대말로 뭐를 하느냐? 자, 내가 지금 뭐를 묶어준 거야? 이것만 봐.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걸 한번 해볼게. This house. 이 집은 이때 remain은 남아있다야? 빈 채로 남아있다야? 여전히 비어있다야. 잠깐만. 빈 채로 남아있다와 여전히 비어있다가 어떻게 달라? 예전에도 이 집은 무슨 집이었다는 거야? 빈 집이었다라고 할 때 이 집은 여전히 비었다지. 자, 우리 알지? 어떤 국어나 언어 영역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해봐. 사전적 의미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있고 진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뭐를 탐구하게 돼. 사전적 의미를 중시해 문맥상에 감춰진 내포된 작가의 의도나 그런 걸 캐치하려고 해. 후자가 더 중요하지. 그 집은 여전히 비어있다라고 할 때 내가 이 문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생각은 뭐야? 예전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예전에도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예전에도 빈집, 지금도 빈집이지. 이걸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해? 스탠드 서 있는 게 아니야. 여전히 뭐뭐하다지. 여전히 뭐뭐하다. 얘네들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해? 상태 유지. 스테이가 나오면 맨날 치료하다는 뜻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내용일치 문제에서 함정을 만들 수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자, 기억날 거야. run out of가 뭐야? 바깥으로 달려나가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 run out of가 뭐야? 바닥나다, 동나다야. run short of가 되면 부족하다지. fall은 뭐야? 엎어져서 자는 거야? fall asleep. 엎어져서 자는 거야? 그럼 얘는 엎어져서 아픈 거야? 이게 전부 다 뭐야? 아프게 되다, 잠자게 되다.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해? 상태의 변화. 우리말로 전부 다 뭐야? 멋마하게 되다.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여전히 멋마하다, 상태 유지. 자, 오른쪽에 안 적혀져 있으면 요건 여기 돼 있잖아. 자, 봐봐. 자, 거기 봐봐. 오른쪽을 봐봐. 고나 컴까지 봐봐. 되다라는 뜻이 있지. 상태의 변화라고 적어. 그래서 보면, 자, 컴하고 true에다 특히 컴하고, 컴은 잘 봐봐. come true. 사실이 되다. come cheap. 싸게 됐다는 거지. 물건값이 싸졌다는 얘기지. 나봐. 물건값이 싸졌다는 것은 그 전에 뭐 했다는 거야? 비싼 물건인데 지금 싸게 파는 거지. 그냥 싸게 파는 것과 물건값이 싸졌다는 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reveal. 밝혀졌다는 거지. 황우석의 비밀이 밝혀졌다. 그럼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야? 몰랐고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때 컴 옆에다 적어. 컴은 대체로 긍정으로의 변화일 때 많이 써. 고우는 자
옛날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나 봐. 우리나라에 내가 요즘에 이제 그 로마를 보다가 로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내가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요즘에 서양의 문명과 동양의 문명에 대해서 지금 비교 역사적인 관점으로 내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지금 수능 가르치느라고 내가 지금 더 탐구를 못하고 그러기는 한데 실제로 로마가 세계 제국이 등장할 때가 그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면 우리나라에서 고구려나 뭐 그런 나라들 처음 등장할 때야. 나 한 가지 궁금한데 국사 듣는 사람. 국사. 너희들은 전부 다 근현대사냐? 아니지. 이 순간은 또 전부 다 이과야. 내가 뭐 물어보면 전부 다 이과야. 근데 고인돌이 청동기냐 신석기냐? 청동기가 돼야 고인돌이 등장해. 왜 그럴까? 청동기 시대가 돼야 잉여세상물이 생겨나면서 계급 내부에 피지배 민족이 일어난다고. 근데 실제로 그리스 문명이 청동기거든.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그 새끼들은 그리스 로마 저렇게 문명하고 알렉산더 유명한 새끼 만들어주고 그랬잖아. 왜 우리는 근데 청동기 시대 유명한 게 당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역사의 수수께끼를 찾으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잖아. 그 새끼들은 유명한 새끼 많잖아. 근데 왜 우리는 그 시대에 있는 게 딱 하나? 당군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처럼 뭐가 많은 나라가 없다라고요? 고인돌이 세계에서 제일 많대잖아. 그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았다는 거 아니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왜 우리는 하나 당군밖에 없냐는 거야. 내가 그거 찾으려고. 내가 만주에 가볼 거 지금 생각해. 그냥 너희들 좀만 기다려. 수능 끝나고 나서 한 40년 뒤에 내가 살아있다면 그걸 연구해서 내가 발표할게. 됐어. 자, 하여튼간 봐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나같이 얘기하는 거 잘 봐. 고우는 인간은 옛날부터 어떤 시대부터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 자, 봐봐. 내가 침을 지르르 흘리고 이렇게 다녀. 그럼 저 새끼 맛이 같다라고 하지. 고우는 나가는 거고 컴은 오는 거야. 컴은 긍정의 변화, come alive. 자, come alive 거기 보이지? 다시 살아났다는 거지.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지. go bad 봐봐. 맛이 같다지. 상하다지. go insane. 저 새끼 미쳤어. 맛이 같다라고 하지. go wrong이 중요해. go wrong 잡어. go wrong이라 별표쳐. 일이 잘못되다요. 일이 잘못되다 자주 나와. 자, 요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 상태의 유지와 상태의 변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봐. 그럼 5번 들어가 봐. 자, 5번 들어가서 한번 다시 한번 봐봐. His dream. 그의 꿈은 come true가 뭐야? 사실이 되었다. become 대신에 come true 쓰는 거지. 실제로 토익에서는 become 써가지고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뭐 수능은 그렇게 안 내. 토익은 become true가 틀렸다는 걸 내고 come true를 외우라고 하지만 수능은 그런 거 안 내. 암기형 문제 안 낸단 말이야. 그의 꿈은 사실이 되었어. 언제? experiment. 그 실험이 prove success 뭐로? 성공으로 입증되고 증명되었을 때 그의 꿈이 실현되었다는 얘기지? 그치? 자, 6번의 별표, 자, 6번의 별표 5개 치고 도전해봐. 이렇게 별표 5개가 마지막 순간에도 복습할 놈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437을 일찍 들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5월달 이전에 다 들으라고 해. 근데 실제로 인터넷 강의를 쭉 조사해보잖아. 437을 가장 많이 듣는 때가 여름방학하고 그 이후야. 근데 그때 들어서는 물론 총정리하기 위해서 듣는 거겠지? 그렇지? 근데 그때 들으면 너무 늦어. 그렇잖아. 아무리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정리되는 거 아니거든. 자, 6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총정리할 때 꼭 봐봐. 해석되는지. 수능 현장에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놈이야. 자, 누구를 찾아? 동사 찾아봐. 겁먹지 말고 동사 찾으라고 했어. 동사 누구야? 동사 누구야? 나봐.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하자. 아까 우리가 1번, 2번 문장에서 나는 해석이 막히면 누구 찾으라고 했어? 동사를 찾으라고 얘기했고, 특히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에 해당되는 은는이가 앞뒤에 여러 가지가 붙어버렸지. 주어는 길고 복잡하니까 일단 판단 중지하자. 동사 찾는데 동사가 짧은 이유가 뭐야? 논리적으로 대답해봐. 자, 주어가 한 줄 내지 두 줄이 될 수도 있어. 주어는. 동사는 절대 한 줄 이상이 넘어가지 못해.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동사의 길이는 최대한 동사가 5개 붙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수능에서는 4개 붙는 것도 거의 안 나와. 거의 대부분 2개, 3개밖에 안 붙어. 왜 동사는 짧게밖에 못 존재할까? 동사는 일단 동사 나란히 붙을 때, 동사가 길어지고 싶을 때, 동사의 욕망이 어쨌든 첫 번째 뭐야? 일단 조동사 다음에 누구밖에 못 와? 조동사 다음에 누구밖에 못 와? 동사 원형이 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can하고 did가 붙어있어. 이어지는 동사야, 별개의 동사야.
이건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있는 별개의 문장이야. 그럼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뭔가 있을 거야. 절대 이어지는 동사 아니지. 두 번째, 영어에서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동사의 모양꼴을 얘기해봐. 비동사 다음에 ing 나오면 우리 이거 뭐라고 해? 진행. 비동사 뒤에 ed가 붙은 이른바 과거분사가 나오면 이거 뭐야? 수동이지. 근데 결국 비동사 다음에 누구밖에 몰라? 따라해봐. 현재분사, 과거분사밖에 모르지. 비동사 다음에 원형화? 못 오지. 비동사 다음에 만약에 두가 왔어. 그럼 이거 역시 무슨 동사야? 별개의 동사야. 세 번째, have 동사 다음에 누구밖에 못 와? have 동사 다음에 누구밖에 못 와? pp밖에 못 오지. 얘는 현재분사도 또 못 받아. 이게 동사 끝이야. 동사는 이 규칙을 지켜야 하는 규칙적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절대 길어지지 못하는 거야. 길어지지 못하는 거야. 끼케야 우리가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는 놈은 두 놈, 세 놈인데 세 개짜리는 나중에 잡자. 이게 동사 확장의 원칙이야. 그 다음 이게 확장의 원칙이면 동사 찾는 요령이야. 요령은 첫 번째, 어떤 문장에 현재나 과거가 뒤섞여 있어. 누가 전체 문장의 동사일까? 문장이 길어지면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이 연결되면서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쓰면 동사 여러 개 나와. 그래도 대빵이 하나가 있겠지. 대빵 뭐로 찾아? 현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두 번째, 조동사가 붙어 있거나, 자, 빈도의 부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사야. 기억날 거야. swim, where. 얘가 얘 꾸며주지. 동사를 꾸며주는 얘를 우린 뭐라고 해? 명사라고 해? 간탄사? 전치사? 부사라고 하지. 부사가 붙어있는 놈에 그 근처에 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동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 다음에 조심. 자, 조심해. 자, take 동사의 변화를 얘기해줘. take이 있어. 과거가 뭐야? 두 개야. 됐어. 영어의 동사는 딱 두 개야. 응? 강남구청의 김찬희 선생이 영어의 시제가 딱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 발상법하고 비슷한데 난 그런 미련 곰탕한 얘기는 안 해. 응?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이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애들이 시험장에서 문제 못 풀 때는 그 이론은 죽은 이론이야. 응? 시제 두 개로 본다고 해서 문제 못 풀어. 대한민국 시험 문제는 못 푼다고. 미국 교재는 풀어. 한국 교재는 안 통해. 소용없어. 영어의 동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동사 아니야. 자, 누가 동사 아니라는 거야? taken. 얘 동사 아니야. 혼자 동사가 돼야 돼? 앞에 누가 있어야 돼? 비동사나 have 동사가 있을 때면 동사야. 혼자는 동사 안 돼. 또 누구도 동사 아니야. taking. 혼자 써? 못 써. 얘네들은 동사가 아니라 뭐야? 형용사야. 동사는 뭐야? 현재랑 과거밖에 없어. 자, 버려. 자, 동사 찾는 요령의 첫 번째. 다 오른쪽에 적혀져 있는데 또 정리? 예습하지 않은 T를 열심히 내는구나. 자, 거기 보이지? 긴 동사 짧은 거 1번 항목에 보이지? 오른쪽 1번. 오른쪽 1번 봐. 안 봤다는 순진한 표정 짓지 마. 오른쪽이 바로 있어. 가증스럽게. 자, 동사 찾는 요령. 자, 동사가 나란히 나올 때 짧아지는 이유 얘기했지. 동사 찾는 요령 첫 번째가 뭐야? 시제로 현재, 과거가 섞였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다? 현재. 조동사나 부사, 빈도의 부사 같은 붙은 놈이 전체 문장의 동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 세 번째.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라고 적어놔. 현재 분사, 분사에다 동그라미 치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그 자체가 동사가 아니야. 뭐야? 형용사야. 그래서 아까 named time 기억나지? named는 형용사지 동사가 아니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 봐. 자, 겁내지 말고 have found가 동사야. have found가 동사면 not에 동그라미 치고 but 동그라미 쳐. 내가 접속사를 찾으라고 했는데 not의 법비가 있는데 칠판. 우리의 영원한 벗이 있어. 6차가 되든 7차가 되든 수능에서 요거는 안 변했어. 주장, 주제문과 전투적으로 결합하는 삼총사야. 얘가 누구야? 이게 뭐야? 질문. 얘랑 같아 달라? 얘는 또 누구야? 얘네들은 전투적으로 누구랑 결합해? 내가 지금 뭐라고 적었어? TS. 이게 뭐야? Topic Sentence. 주제문이야. 좀 멋있지 않냐? 어? 자, 누가 자, 주제문이야. 그러면 좀 촌스럽잖아. 그렇지? 주제문이라고 한국말로 하니까 영어 시간에. 그렇다고, 이거 Topic Sentence야. 그러면, 이 새끼 싸가지 되게 없네. 그래, 너 영어 잘한다. 욕먹지? 그러니까, 이거 TS야. 딱 그래, 그러면. TS가 뭔데? 몰라도 돼. 수능에서 안 나와. 괜히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동료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유발시키는 거야. 그렇지? 아주 좋은 기법이야. 상대방을 긴장시키면 너희들이 대학 가. 자, 봐봐.
A가 아니고 B이다면 A는 틀리고 B만 맞다지. 내가 일부러 시험장에서는 실제로 올소가 잘 안 나와요. 얘는 뭐야? A뿐만 아니라 B조차도 얘는 부정 긍정이지만 얘는 긍정 B에다 좀 더 강한 긍정이지. 약한 긍정 강한 긍정 역시 B가 주장이지. 자, Not A without B가 그 유명한 뭐야? 당신 없이 못 살아 공식이지. 잘 봐. B 없이는 A 할 수 없어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죽고 사는 게 중요해. 겉으로만이라도 당신이 중요하다고 뻥 까는 거야. 자, 백남준 선생은 예술은 사기라고 했어. 모든 공부는 실제로 지적 사기예요. 응?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프랑스의 유명한 새끼가 그 얘기했어요. 책 제목이야. 지적 사기래. 우리도 사기치는 거 똑같아. 전부 다 B가 중요한 거지. 주장 주제문과 결합했어. 자, 요거 표시해주고 주장 주제문과 전투적으로 결합하는 세 놈 잡고 요거 마무리 짓자. 자, 6번. 자, 봐봐. many 다음에 on becoming rich가 보이는데 일단 중요한 건 have found지. 자, have found가 동사지. 그러면 앞에 many는 은는 이가가 되지. 자, 일단 on부터 rich까지는 판단 중지해. 이거 뭐야? 그냥 전치사가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아까도 들어갔잖아. 사실 1번은 안 들어갔어? 여기도 들어간 거지. 많은 사람들은 have found 발견한 거야. 뭐를? in wealth.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에서 발견을 했는데 나대의 법비. 나봐. 자, 나봐. 아까 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 동사 앞에 있는 주어는 우리가 흔히 뭐를 붙여? 은는 이가지. find가 발견하다야. 그럼 그 뒤에 목적어는 뭐를 붙여? 을를 붙여야지. 을에 해당된 말이 in wealth야. 나대의 법비 뒤로 빠졌어. 나대의 법비 뒤로 빠졌지. 자, 알아도 6번 왼쪽에다 적어. 우리나라는 쓸데없이 도치를 많이 훈련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인생의 경험 갖고 얘기하는 거야. 도치는 안 틀려. 좀 보다 보면 보여. 뭘 틀려? 후치야. 목적어 후치라고 적어. 목적어 후치라고 적어. 617 같은 이제 고급 설명에서는 내가 자주 구사하는 설명인데 목적어 후치라고만 적어. 6번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 웰스가 재산이지. 재산에서 뭐를 발견한 거야? An escape from evil. 사악한 마음으로부터의 escape, 탈출구, 도망칠 수 있는 구멍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뭘 찾아냈어? A new, 새롭고 and worse는 더 악랄한 폼, 형태인데 of it에서 it 세모쳐. 자, 질문. he, it, she, you 이런 놈들 우리 전부 다 뭐라고 해? 왜 얘네들은 이름이 대명사야? 왜 대명사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기 때문에 대명사지.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이 누구를 받고 있는 거야? 단수명사 누구 있어? 이빌이지. 자, 주제문이야. 뭘 얘기하는 거야? 응? 뭘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나는 이제 더 이상 교재에서 이런 예문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빼고 싶어.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자,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히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런 도덕적인 글을 읽혀야 되는지 교육자로서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번역해 줄게. on ing 기억나 안 나? on ing 하자마자지. 부자가 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주어가 길어진 것뿐이지. 뭐 때문에? 여기서도 전치사구가 들어갔지. 나 따라해봐. 주어 앞뒤에 쓸데없이 붙어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전치사구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뭐라고 했어? 나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따라해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여기는 시간이지. 부자가 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에서 목적어가 뒤로 빠졌지. 뭐를 발견한 거야? 자신이 여태까지 돈 버는데 나쁜 짓을 했어. 그게 이빌이야. 그 사악한 행동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워지고 worse, 더 악랄해진 악마와 같은 나쁜 행위의 형태를 찾아낸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마음속에 뭐가 더 많이 생겼다는 거야. 더 악랄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는 거지. 근데 이게 옳은 교육인지 난 모르겠다는 거야. 요즘에 내가 고민하는 거야. 김영로 선생도 1968년에 영어 순회라는 책을 만들 때 똑같은 고민을 했어. 한국 학생들에게 어느 게 좋은 문장인지 고민한다고 했어. 근데 솔직히 그래. 김영로 선생이 위대한 업적은 다 인정하더라도 예문은 지나치게 친미주의적이야. 미국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논조가 아니야. 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입장과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전달해 줄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어른이 돼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봐. 일본의 영어 시험에는 상당 부분이 일본 사람들이 서양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글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글을 자주 읽고 해석하는 아이들은 뭐를? 미국놈, 영국놈 만나도 자기들의 생각을 말해. 근데 우리는
우리 영어 책의 모든 영어는 뭐야?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야. 야,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말이 통하냐? 사람들이 부자가 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에서 자신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잔인한 죄로부터의 escape, 탈출구를 찾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잔인한 형태의 돈 버는 방법을 찾는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야?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많은 욕심이 생긴다지. 자, 요즘은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 그게 뭐가 나쁜데? 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박찬호에 대한 믿음과 배신이에요. 난 그렇게 봐. 얼마 전에 박찬호가 어떤 애가 팬이 옆에서 썼다며. 계속 그런 식으로 경기하려면, 올해도 경기하지 몰랐다면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까놓고 해서 박찬호가 미국에서 뭐 벌어먹고 살아? 박찬호가 그냥 미국에 살지? 그러면 10년 안에 걔 벌은 돈 다 써요. 미국에서 박찬호가 할 게 뭐가 있어? 박찬호 야구 교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국에서 10년 안에, 내가 왜 그런 얘기죠? 제일 재미교포 중에 한국인 어떤 한 분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복권의 금액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10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여자 거지였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어. 당첨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500억 정도 벌은 거야. 그 미국은 이른바 자선이 발달돼 있어. 도와주고 뭐 하는 거. 딱 10년 지나니까 무일푼이야. 지금 박찬호 돈 많이 벌었지. 이 돈을 부풀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뭐밖에 없어. 한국에 들어와서 뭐라도 하면 돈을 벌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돈 못 벌어. 그러니까 얘는 팬이 그 말은 충격적인 거야. 계속 올해도 그렇게 개판으로 치려면 조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얘는 그냥 솔직히 뭘 얘기한 거야. 솔직히 박찬호를 증오한 거야. 열심히 하라는 걸 권장한 거야. 근데 박찬호가 여기다 리플을 다른 거야. 나도 사람이라고. 내가 야구만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난 그 말에 또 하나 언중유골이 있지. 야구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는 뭐야? 야구 조금 있으면 그만두겠다는 얘기지. 이걸로는 더 이상 돈 버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지. 결혼도 했고 부잣집이랑 결혼했잖아. 제일교포였어요. 노골적이면 그거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박찬호한테 손끝이라 할 수 있나? 하지원이가 영화 참여한다라고 주식을 샀다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이 7배 뛰었어요. 그 순간 자기 주식 다 안 처분하고 20억인가 30억인가 벌었어요. 지혜로운 투자를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주식 팔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 투자라고 했어. 6개월 만에 30억을 땡겼어. 응? 더 계산하면 더 많이 버는 거야. 이걸 갖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한 번쯤 생각해봐.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 얘기를 한 거는, 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위해서 머리 위해서 공부하라는 그런 빙신 같은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응? 30살이 됐을 때 세상 앞에 당당히 쓰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기 전에 내가 지시하고 이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면서 자유를 얻고 싶으면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거 쉬운 강의는 아니야. 왜냐면 4.1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7차형 수업을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려운 질문이 있어. 자, 좀 전에 마지막 문장 한번 다시 읽어봐. 겉으로 읽는 건 해석이야. 시험장에서 필요한 건 독해야. 내가 직역을 해줄게. 부자가 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재산에서 악마로부터의 탈출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악마가 더 새롭고 잔인한 형태로 된 것을 발견한다. 이거는 번역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난 해석을 했지. 하지만 너희들은 뭐를 해야 돼? 이거는 뭐야? 돈이 많아지면 사람도 욕심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뻔히 무슨 얘기 나오겠어? 중용의 철학. 알지? 윤리책이나 나오는 뭐가 있어? 돈은 적당할수록 좋다고 하는데 돈이 적당한 게 어느 정도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내일 올 때 좀 더 다른 마음으로 오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응? 너희들이 30살 됐을 때, 40살 됐을 때 세상에서 남의 밑에 있거나 남의 옆에 남과 함께 일할 때도 당당해지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으면 공부해. 그러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10대 때 오토바이 타는 것도 멋있어. 하지만 난 솔직히 너희들이 30대 때 BMW 타는 게 BMW가 좋다는 거야. 그 차는 좋아 진짜. 좋더라고. 나도 옆에서 타봤어. 잡아보지는 못하고. 근데 차가 좋더라고. 10대 때 오토바이를 타는 것보다 30대 때 BMW 타는 게 좀 더 멋있을 수 있어. 아니면 탈 수 있는데 안 타는 것도 능력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야. 좀 힘들더라도 견뎌내야 돼. 자, 오늘 이 정도.